라디오 책방.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3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일교차가 아직 좀 심하긴 해도 하루하루 포근해지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요즘 봄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주로 농사를 집니다. 농사를 지으신다고요? 네. 그건가요? 그 도시농부 이런 건가요? 아예 시골에 가서 주말마다? 네. 굉장히 보람차게 주말을 보내고 계시군요. 예. 요즘 이렇게 봄이 다가오니까요. 좋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 우리 마음에도 또 주변에도 기쁜 소식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켄 블랜차드와 셀든 볼즈가 쓴 그 하이파이브란 책입니다. 예, 하이파이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통했을 때 손바닥 우리가 착 마주치는 걸 뜻하는데 책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자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켄 블랜차드와 샌드 볼즈 공동 저자인데요. 두 사람 모두 경영 컨설턴트로 오늘 소개할 책 외에도 공호 그리고 뭐 열광하는 팬 이런 책을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분들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하이파이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주인공 앨런은 생산 기술자로서 그 생산 우수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고되는 장면부터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근무하는 10년 동안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성과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목표를 받으면 언제나 그 목표를 달성했고 보고서도 항상 정확하게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을 초과한 일도 없었고 모든 정책과 절차를 완벽하게 맞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됐으니 억울하겠죠. 예,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성과도 좋았는데 왜 해고가 된 걸까요? 예, 해고되고 나서 그 회사문을 나서다가 이제 6개월 전에 부임한 그 신임 사장을 만나서 왜 자신이 해고됐는지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문제는 개인의 생산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팀원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팀원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즉 목표를 향해서 팀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이스하키 게임에 비유한다면 당신은 퍽을 혼자서만 차지하는 선수입니다. 당신 개인의 플레이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팀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개인의 능력은 우수했지만 협력하는 일에는 좀 취약했다. 하긴 단체 경기에서 스타 한 명이 있다고 해서 그 팀이 꼭 이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개인의 기량이 우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럿이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개인 기량이 다른 팀원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이 오히려 그 팀 전체의 성적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앨런이 해고를 당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앨런에게는 초등학교 아이스하키 팀 선수인 아들이 있었는데요. 회사 다닐 때 바빠서 한 번도 아들이 경기하는 걸 구경하지 못했었는데 해고당하고 나서 가끔 아들 경기를 지켜보러 경기장에 들렀습니다. 그 팀의 선수들은 모두 자신감이 넘쳤고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기에서 패했어요. 앨런이 이제 경기를 보러 간 날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경기에 지고도 이 꼬마 전사들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심판이 불공정했고 빙판 상태가 나빴다, 뭐 작전 시간이 적절치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불평을 쏟아냈죠. 근데 그 고어맨이라는 코치도 꼬마 전사들의 이런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치가 앨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개개인만 보면 자신감이 넘쳐도 단체 게임에 임하는 태도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과연 같은 문제로 해고를 당했던 앨런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 코치도 사실 앨런의 아들에게 들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의 중요성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경기 규칙은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다른 코치 낸튼은 스케이트를 환상적으로 잘 탑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이들에게 팀워크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노래를 가르치기 위해서 파바로티처럼 노래 잘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 거죠. 맞는 말이기도 해요. 꼭 세계적인 골프 선수를 키워낸 코치들이요. 골프는 오히려 잘못 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그 앨런이 제의를 받아들였습니까? 예. 앨런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고요. 물론 자기에게 가장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역설적이긴 했지만 기꺼이 제의를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팀워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네. 그 후에 이제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예, 앨런은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들을 뒤지면서 그 선수 교육에 관한 지식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번번이 그러니까 패하는 아이들에게 팀이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패스하고 방어와 공격을 할 것인지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경기가 더 엉망이 됐어요. 관중석에 있는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득점하기를 바라면서 경기를 오히려 방해를 했고 아이들은 코치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고 개인 플레이를 계속했습니다. 네. 아마도 오랫동안 계속 지속돼 왔던 아이들의 태도가 한 번에 쉽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 세 코치의 가르침 중에 이제 두 가지는 확실하게 지키는 유일한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티모시 버로우스라는 아이였는데 이 티모시는 팀에서 스케이트를 제일 못했고 기술도 형편없었지만 팀 동료들이 했던 모든 행동을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각자의 성공을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동료들의 수많은 실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배려도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경기 중에 티모시가 다른 선수들의 스틱에 맞아서 의식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 같은데요. 티모시가 잘 무사히 깨어났나요? 예, 다행히 뇌혈정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티모시는 며칠 후에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시합을 할 수 없었는데요. 그 사고가 난 사실은 그 팀의 다른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였거든요. 때문에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티모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승 한번 해보자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이야, 그래도 아이들의 생각이 좀 기특한데요. 그래서 이제 앨런이 나설 차례였겠죠? 그렇죠. 앨런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할 방법을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티모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승하자는 약속을 받아냈고 다음으로는 아이들이 원시적인 리듬이 있는 구호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서 시합 전후에 구호를 외치도록 했습니다. 스틱으로 이렇게 빙판을 두드리면서 구호를 개발했는데요. 그 펌님, 캔님, 티모시에게 약속, 키모, 카이모, 데라, 스탬프스, 우승은 리버랜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티모시를 위해 그 우승하자는 제안을 앨런이 하긴 했지만 팀원들이 모두 그 제안에 공감해서 팀의 목표를 삼았다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이 정해준 게 아니라 팀원들이 스스로 정한 목표가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한 거죠. 네, 팀원들이 스스로 제안한 공동의 목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이젠 진짜 우승을 했습니까? 물론 바로 경기에서 이길 수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일단 목표가 뚜렷해지고 팀워크를 발휘하기 이제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반응이 달라졌어요. 핑계를 찾기보다는 잘한 것은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다른 두 코치와의 팀워크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감독 랜턴하고 전술 감독 고어맨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옛날처럼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코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앨런이 너무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잃은 거죠. 그래서 앨런이 회사에서 해고된 이유가 혼자 우수해서 생긴 문제였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후에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을 했을까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옛날 자기 그 선생님이었던 여자 농구 코치를 만납니다. 85세 웨더바이라는 노인인데요. 팀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을 물었더니 웨더바이 선생님은 대답하기를 나도 그 방법은 몰라. 다만 자기 욕심을 버리고 사람들 사이에 연결 통로를 깨닫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게 돼.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갑자기 사람이 변하게 되지. 무기력한 개인에서 훨씬 더 강하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웨더바이 선생은 앨런의 인생을 바꾸는 명언을 남깁니다. 네, 어떤 명언일지 궁금한데요. 예, 이 책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문장인데요. 바로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현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앨런에게 하이파이브 사인을 보냈죠.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현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멋진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변했나요? 예, 웨더바이 할머니는 그 팀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인 제드라는 아이를 시합에서 처음에 뺍니다. 그러니까 다들 의아했죠. 제일 잘하는 선수를 빼니까. 다른 선수들에게 자기 기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는데요. 예. 그리고 팀워크가 성공하려면 4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첫 번째, 팀원들이 공감하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 둘째,
팀원들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공동의 조화, 즉 팀원들이 협력하게 만드는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주 포상하고 인정해야 성공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팀에 남아있을 거라는 점이었죠. 이 네 가지 원칙을 실천하면서 리버베드 팀은 결승 경기에서 준우승을 거머쥐었고 앨런은 팀워크 전문가로 활동하며 컨설턴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자신이 해고당한 일을 오히려 성공의 발판으로 삼게 된 거네요.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 제각기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의기소침해 있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고 집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이 책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현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구절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힘을 모아서 우리 모두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겠습니다. 라디오 책방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